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스트롯사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7인을 집중 분석하며 과연 새로운 트롯 여제가 누가 될 것인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트롯판 전체의 세대 교체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사는 시작 전부터 역대급 시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가자 구성부터가 이전 시즌과 확연히 다릅니다. 어린 신동형 참가자,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실력파, 다른 장르에서 넘어온 크로스오버 인재,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를 이미 확보한 스타형 참가자까지 한 무대에 모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 기준도 단순한 가창력 경쟁을 넘어 스타성, 지속성, 시장성까지 함께 평가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빅예서입니다. 빅예서는 미스트롯사가 시작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 투표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는 호흡과 정확한 음정, 트롯 특유의 꺾기와 감정성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트롯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이후 공개되는 각종 클립 영상에서 조회수와 댓글 반응이 경쟁자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점은 이미 대중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항상 중요한 변수는 단순한 실력보다 팬덤의 결집력입니다. 이 점에서 빅예서는 현재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대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짧은 한 소절조차 밈처럼 소비되는 참가자는 이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차기 트롯 스타로서의 서사를 이미 완성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깊이 있는 미스트롯 4분석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4가 흥미로운 이유는 빈에서 한 명으로 정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은 확실한 1강보다는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복수의 강자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최종 우승자는 마지막 생방송까지 예측 불가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키워드는 새로운 트롯의 얼굴입니다. 과거처럼 전통적인 창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젊은 세대와 해외 팬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확장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빈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동시에 가장 큰 견제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빈에서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승을 노리는 또 다른 강력한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실력으로, 이미지로, 혹은 완전히 다른 장르적 무기로 이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참가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트롯사의 경쟁 구도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어린 신동이나 기존 트롯 가수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전혀 다른 배경과 서사를 가진 인물들이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홍성윤과 이엘리아는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홍성윤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독특한 이력을 가진 참가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가야금 연주를 기반으로 한 국악적 감수성과 현대 트롯의 발성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참가자들과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그녀의 무대가 방송된 이후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단순한 노래 실력이 아니라 소리의 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롯 특유의 꺾기와 한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악에서 축적된 호흡과 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트롯으로 연결된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저음 구간에서 드러나는 안정감은 홍성윤을 단순한 실험적 참가자가 아니라 현실적인 우승 후보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무대가 거듭될수록 고음에만 의존하지 않고 감정의 밀도를 쌓아가는 방식은 장기 레이스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유형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녀를 두고 특정 남성 트롯 스타를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도 화려함보다는 소리의 깊이로 승부하는 스타일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호불호를 동시에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강력한 마니아층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이엘리아는 홍성윤과 정반대의 위치에서 미스트롯사를 흔들고 있는 인물입니다. 연기 활동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얼굴과 이미지를 각인시킨 상태에서 무대에 오른 그녀는 첫 등장부터 시선 집중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엘리아가 단순히 화제성만으로 평가받지 않는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진 독특한 질감에 있습니다. 트롯에서 흔히 요구되는
과장된 발성 대신 낮고 안정적인 음색으로 곡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방식은 기존 트롯 무대와는 다른 결을 만들어냅니다. 이엘리아의 강점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을 연기하듯 풀어내며 감정을 크게 터뜨리기보다는 서서히 스며들게 만드는 무대 구성은 심사위원들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의식한 표정과 동선, 시선 처리에서 드러나는 노련함은 오랜 무대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는 생방송 무대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큰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엘리아를 둘러싼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트롯의 전통성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점이 미스트롯사가 찾고 있는 새로운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작진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확장성과 글로벌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엘리아의 존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홍성윤과 이엘리아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미스트롯사의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 명은 소리의 본질로 승부하고 다른 한 명은 이미지와 서사를 통해 트롯의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시즌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가창력 대결이 아닌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와 가능성을 증명하느냐의 싸움으로 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대 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실력으로 평가를 뒤집고 있는 참가자들이 등장합니다. 미스트롯사의 진짜 무서운 존재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미스트롯사에서 경쟁의 온도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지점은 실력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추상적인 표현으로 남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윤태화와 허찬미는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화제성이나 이미지보다 무대 위 결과로 모든 평가를 받아온 이 두 사람은 이번 시즌을 단순한 도전이 아닌 증명의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태화는 미스트롯사에서 재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강하게 짊어진 참가자입니다. 이미 여러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이번 시즌에서는 감정 과잉이나 과도한 기교를 의도적으로 덜어낸 모습이 눈에 띕니다. 대신 곡 전체의 구조를 읽고 어느 구간에서 힘을 주고 어디서 숨을 고를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무대 운영 능력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윤태화를 단순한 실력자가 아닌 완성형 가수에 가까운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윤태화의 강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긴장과 부담으로 인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녀의 무대는 오히려 더 안정감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믿고 듣는 무대라는 평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윤태화는 한 번의 폭발력보다 꾸준함이 요구되는 오디션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의 경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허찬미는 윤태화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무대를 장악하는 인물입니다. 아이돌 활동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축적된 퍼포먼스 감각은 그녀를 단순한 트롯 참가자가 아닌 올라운더로 만들고 있습니다. 허찬미의 무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노래, 표정, 동작이 따로 노는 순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관객의 시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두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허찬미는 고음이나 기교를 과시하기보다는 무대 전체를 지배하는 에너지로 승부합니다. 이는 생방송 무대에서 특히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든 관객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든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을 주는 참가자는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단순한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대를 거치며 체득된 결과입니다. 다만 허찬미를 둘러싼 평가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롯 특유의 깊은 한보다는 쇼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 그 점이 미스트롯사가 요구하는 현대적 트롯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전통과 대중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허찬미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카드입니다. 윤태화와 허찬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력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안정감과 누적된 경험으로, 다른 한 명은 무대 장악력과 종합적인 퍼포먼스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은 미스트롯사가 단순히 한 가지 기준으로 우승자를 가려내지 않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이제 남은 후보들은 또 다른 차원의 변수를 들고 등장합니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완전히 새로운 색깔로 이 판에 균열을 만들어낼 인물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실험적이면서도 위험한 카드로 평가받는 참가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트로사가 단순한 실력 경쟁을 넘어 실험의 무대로 불리는 이유는 기존 트롯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참가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박홍주와 정현우는 바로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트롯이라는 장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흔들며 이번 시즌을 예측 불가의 국면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홍주는 클래식 성악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프라노 음역대의 넓은 스케일과 안정적인 발성은 첫 무대부터 기존 참가자들과 확연히 다른 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롯 특유의 감정 표현을 억지로 덧입히기보다 오페라식 호흡과 울림을 활용해 곡을 재해석하는 방식은 호기심과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사위원들 역시 박홍주의 무대를 두고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한 차별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홍주의 가장 큰 무기는 음의 공간감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같은 가사를 부르더라도 소리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무대를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로 인해 관객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스타일은 자칫 트롯의 대중성과 멀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결국 박홍주가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실험적 시도가 대중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현우는 박홍주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파격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화제가 된 외적인 이미지와 달리 그녀가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무대에서 드러나는 자신감과 균형감입니다. 정현우는 노래와 표정, 동작을 과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계산된 연출이라기보다는 타고난 무대 체질에 가깝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의 강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과 흡인력이 동시에 느껴지는 참가자는 제작진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실수가 곧바로 약점으로 치명타가 되기보다는 서사의 일부로 흡수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참가자는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히 평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홍주와 정현우는 공통적으로 미스트로사의 방향성을 시험하는 존재들입니다. 한 명은 장르적 실험으로,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이미지와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상위권 경쟁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번 시즌이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기대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읽힙니다. 이제 무대 위에는 각기 다른 무기를 가진 후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전통과 실험, 안정과 성장, 실력과 서사가 동시에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요소가 한 지점으로 수렴하며 왜 이번 시즌의 우승자가 끝까지 예측 불가능한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미스트로사의 판도가 여기까지 흘러온 과정은 어느 한 명의 독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제 남은 단계에서는 개별 참가자의 장점보다 이들이 서로 어떤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특히 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태화, 허찬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위권 구도는 시즌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빈에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녀에게 향하는 시선은 기대와 동시에 부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대 하나하나가 이미 결승급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작은 흔들림조차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선두주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숙명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윤태화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윤태화는 큰 화제 없이도 꾸준히 높은 완성도의 무대를 유지하며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형태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버티며 끝까지 살아남는 전략은 오디션 구조상 가장 위협적인 방식입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윤태화를 두고 결국 마지막에 웃을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허찬미는 이 둘 사이에서 가장 유동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분명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순간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트롯이라는 장르적 정체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찬미의 무대가 방송 이후 클립 소비와 화제성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은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현대적 트롯 혹은 무대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이너형 가수를 원한다면 허찬미는 매우 설득력 있는 선택지입니다. 여기에 홍성윤과 이엘리아가 만들어내는 중간지대의 긴장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홍성윤은 깊이 있는 소리로, 이엘리아는 이야기와 이미지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단번에 판을 뒤집기보다는 특정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흐름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가자들은 결승 진출 여부보다 최종 우승자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홍주와 정현우 역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박홍주는 장르 실험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정현우는 성장 서사가 어느 시점에서 폭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위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안정적인 상위권보다는 한 번의 무대로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로 분류됩니다. 결국 미스트롯사의 후반부는 단순한 실력이 어떤 트롯을 원하고 있는지, 제작진이 어떤 얼굴을 다음 시대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싶은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복합적인 조건 속에서 누구 하나 확실한 우승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국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왜 이번 시즌의 우승자가 끝까지 예측 불가능하며 어떤 유형의 참가자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스트롯사의 마지막 국면에 이르러 가장 분명해진 사실은 이번 시즌의 우승자가 단순한 실력 1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은 7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트롯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방향성 자체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누가 더 완벽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다음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빈에서는 여전히 가장 명확한 우승 공식 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탄탄한 팬덤, 흔들림 없는 무대 완성도, 그리고 이미 대중에게 각인된 서사는 결승 무대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다만 선두를 지켜야 하는 부담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수로 남습니다. 완벽함이 당연시되는 위치에서 단 한 번의 미세한 흔들림은 오히려 다른 후보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윤태환은 그 틈을 가장 현실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극적인 반전보다는 누적된 신뢰와 안정감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유형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에서 수차례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윤태환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승 무대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항상 그녀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태환은 가장 냉정한 계산 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허찬미는 선택의 방향을 바꾸는 카드입니다. 트롯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그녀의 위치는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작진과 심사위원이 무대 장악력과 현대적 엔터테이너성을 우선시한다면 허찬미는 단숨에 우승 후보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통성과 정서적 깊이를 최우선으로 둔다면 마지막 문턱에서 평가가 엇갈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홍성윤과 이엘리아는 우승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과를 뒤집기보다는 기준을 흔드는 존재입니다. 홍성윤은 소리의 본질로 트롯의 뿌리를 다시 묻고, 이엘리아는 이야기와 이미지로 트롯의 외연을 넓힙니다. 이 두 사람의 성적은 곧 미스트롯사가 어떤 방향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박홍주와 정현우는 마지막까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박홍주는 실험이 성공할 경우 새로운 장르적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대중성과의 거리라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현우는 완성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 서사가 폭발하는 순간 단숨에 판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승 무대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카드이며 바로 그 점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미스트롯사의 우승자는 가장 잘 부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트롯의 얼굴, 제작진이 그리고 있는 다음 시즌의 그림,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내릴 판단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곧 결말이 됩니다. 이번 시즌이 특별한 이유는
그 결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새로운 트롯 여제가 탄생하는 순간은 곧 다가옵니다. 그 이름이 이미 익숙한 얼굴일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상징일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스 트롯사는 이미 트롯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젖혔다는 점입니다.